광장에는 실라스라는 파수꾼이 관리하는 거대한 황금 등불이 걸려 있었죠. 이 등불은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상인들이 서로의 물건을 교환할 때 사용하는 믿음의 척도였습니다. 상인 아랄이 멀리서 찾아와 실라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실라스의 등불은 전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약속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빛은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세운 규칙을 내가 지키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라네. 한편 광장 너머 주구라는 인물이 다스리는 거대한 정원이 있었습니다. 주구는 크고 화려한 비단과 보석을 가지고 있었고 그녀의 정원 중앙에는 옥색으로 빛나는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빛이 세상을 지배하기를 원했습니다. 상인 카엘이 주구의 정원을 방문했습니다. 주구의 옥색 불꽃은 강렬했지만 그녀는 정원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주구가 카엘에게 말했습니다. 이 빛을 쓰고 싶다면 내 정원의 규칙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 그리고 내가 허락할 때만 이 문을 열어줄 것이다. 다시 유리광장으로 돌아온 아랄이 실라스에게 물었습니다. 주구의 빛이 더 강해 보이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당신의 등불을 믿나요? 실라스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의 등불은 모두에게 열려 있고 내 기분에 따라 규칙을 함부로 바꾸지 않기 때문이지. 그것이 바로 자유와 신뢰라는 이름의 연료란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실라스의 행동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광장에 벽을 세우더니 자신이 등불을 독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빛은 나를 숭배하는 자들에게만 먼저 줄 것이다. 나만이 이 광장의 주인이며 다른 이들의 사정 따위는 상관없다. 그는 광장의 오래된 규칙들을 하나둘씩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아랄이 당황하며 실라스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라스, 당신이 만든 규칙이 우리를 연결해 주었는데 왜 스스로 그것을 망가뜨리나요?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아무도 이 등불을 믿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실라스는 아랄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더 높은 담벼락을 쌓는데 열중했습니다. 실라스가 광장을 폐쇄하고 소리를 지르는 동안 황금 등불의 빛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연료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광장을 가득 채웠던 사람들의 믿음이 사라지자 불꽃은 스스로 힘을 잃어갔습니다. 실라스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 했지만 역설적으로 그 힘의 근원을 스스로 꺼뜨리고 있었습니다. 카엘이 여전히 주구의 정원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실라스의 등불이 흔들리자 사람들은 주구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주구의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고 그녀는 자신의 빛을 통제의 도구로만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강한 빛만으로는 부족해. 우리에겐 함께 나눌 수 있는 빛이 필요해. 결국 세상의 빛이 사라진 것은 강력한 경쟁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파수꾼 실라스가 스스로의 가치를 저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주구는 여전히 정원 안에 갇혀 있었고 실라스는 빈 광장에서 홀로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보편적인 약속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그는 잊고 있었습니다. 앞서 얘기는 기축통화는 존중받는 질서 위에 얹힌 신뢰 자산이라는 주제를 상징적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기축통화의 지위는 단순한 경제력이 아니라 문화적 리더십, 보편적 가치, 국제적 신뢰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이 점에서 중국 위안화는 아직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고 역설적으로 지금의 달러에 대한 위협은 외부 경쟁자가 아니라 미국 스스로의 행위, 특히 도널드 트럼프식 정치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달러의 힘은 GDP, 군사력, 금융시장 규모만이 아니라 미국이 만들어온 규칙의 정당성에서 나왔습니다. 법치, 계약 존중, 표현의 자유, 학문과 문화의 개방성은 달러를 보유해도 불안하지 않은 자산으로 만들었습니다. 중앙은행과 투자자들이 달러를 쥐는 이유는 수익률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이었습니다. 중국 위안화는 교역 규모와 국가 주도로 일정 부분 국제화되었지만 자본 통제, 정치 개입, 사법 독립성 부족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통화는 결국 위기 때 도망쳐도 되는 집이어야 하는데 위안화는 아직 세계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문화적 리더십과 가치 주도력의 공백이 결정적입니다.
트럼프식 정치의 핵심 문제는 보호무역 그 자체가 아니라 동맹, 규칙, 합의에 대한 경멸입니다. 관세는 협상 수단일 수 있지만 WTO 무력화, 동맹국 공개 압박, 국제기구 경시 발언은 달러의 비가시적 자산인 도덕적 우위와 신뢰 잔고를 빠르게 소진시켰습니다. 기축통화에는 항상 소프트 파워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미국 국채가 낮은 금리로 팔린 이유도, 위기 때 달러가 몰리는 이유도 미국은 최종적으로 규칙을 지킨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달러는 여전히 강화돼 더 비싸지고 더 변덕스러운 통화가 됩니다. 중국은 아직 달러를 대체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식 정치가 반복되면 세계는 달러를 믿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달러에 과도하게 의존하기 위험해서 분산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는 위안화의 승리가 아니라 달러 단극 체제의 마모입니다. 기축통화국은 특권을 누리는 대신 규칙을 먼저 지키는 부담을 집니다. 환율 무기화, 금융 제재의 남용, 국내 정치 논리를 국제 질서 위에 얹는 순간 통화는 권력이 아니라 불안 요인이 됩니다. 이 균형 감각이 무너질 때 달러의 장기적 위상도 함께 흔들립니다. 결론입니다. 위안화가 달러를 넘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러나 큰 문제는 현재 미국이 스스로 달러의 문화적, 도덕적 토대를 갉아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축통화는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 무너집니다. 지금의 질문은 중국이 따라오느냐가 아니라 미국이 자기 역할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